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나동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머 캠프로 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바로 오답제로 미적분 1 강좌랑 이제 기본 실력으로 개설되는 기하 강좌인데요. 제가 어떻게 서머 캠프를 구성했는지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경을 쓴 것 차이고 접니다. 네, 저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과 수리과학부 나왔고 지금은 휘문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휘문고 2학년 아이들 수업하다가 잠깐 테스트 풀리고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바로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이력 같은 경우는 그 브로셔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설 강좌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엄청 중요한 시험이 치러진 거 아시나요? 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치러졌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은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수능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 볼 시험과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루어져 가지고 공통 선택 이렇게 나눠져서 치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이제 세 과목을 공통으로 봐가지고 1번부터 21번의 객관식 그리고 22번부터 30번까지 단답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출제될지도 이제 궁금한데 무조건 이런 기조 이때 전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보고 싶어서 여기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겠다 싶은 문항을 좀 가져와 봤어요. 바로 동통 마지막 문제 이제 15번과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 중에 좀 더 전인 21번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15번이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만 보면은 이제 꼬부랑이가 좀 많고 좀 복잡하죠. 네, 되게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약에 미적분 원을 한 번, 두 번 공부했다면은 이 문제를 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지금 메가스터디 집계가 좀 많이 정확하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점단율을 보시면은 확통 같은 경우는 41%, 미적은 69% 맞췄습니다. 이거. 거의 70% 맞췄고 우리 아이가 좀 더 이과다 아니면 좀 이공계 계열을 좀 희망한다 하면은 이 데이터 미적으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맞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3 아이들, 재수생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에서는 이제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21번인데요. 이제 이 뒤에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는데 그 전이 문제입니다. 그 전이 문제인데 약간 새로웠어요. 은근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말하죠. 이 신유형이 나왔는데 신유형이 나오면 아이들 당황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재수생도 많이 많아지고 위대 반수한 애도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좀 너무 올라갔어요. 점단율이. 얼마큼 올라갔냐? 화통 11%인데 미적 애들 41%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을 봤을 때 약간 3개, 2개 틀린 게 1등급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이 문제는 틀리면은 거의 2등급 확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문제 가지고 준킬러다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정도 준킬러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 뒤에 22번도 있는데 22번 미적분 애들은 그냥 10% 이상 맞췄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약간 윤평이 이번에 쉽게 나온 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앞에 두 문제는 킬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 공부했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가가지고 한번 고2 것만 풀어봤으니까 고3 건 또한 몇 문제 풀어봐. 아니면은 애가 힘들어한다면 이 두 문제만 풀려보세요. 그 5분 안에 두 문제 답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당연히 대수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미적분원이 엄청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원 실력은 지금 만드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확통하고 대수하고 미적분원을 다 같이 골고루 접목해서 실전 개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원이 만약 완성이 안 돼 있다면은 지금 거의 2회도 3회도까지 완성을 해야지 수능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지난번 수능에 대해서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개설한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답지로 문제풀이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는 실무 강좌입니다. 실무 강좌여서 한 번에 수업당 2개의 테스트를 봅니다. 2개의 실무를 보고 실무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완성하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우리 기말 대비 중간 대비 2학기
시험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기말 범위로서 시험을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과 유형 집중 분석이라 해가지고 약간 기본 개념이 아닌 이 문제를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개념을 제가 전수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준 다음에 해당 개념에 대한 약점 공략 모의고사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되게 힘든지 어디가 약점인지를 체크하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한 다음에 오답 클리닉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오답들을 전부 다 영어를 만들기 때문에 오답 제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클리닉 시간에 오답을 다 완수해지 기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 미적분 문제 중에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푸는데 아직 많이 어려워요. 많이 틀리고 힌트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함수의 극한도 어렵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좀 어려워한다면은 이 오답 클리닉에 제가 추가적으로 함수의 극한 문제 풀어볼 수 있는 추가 문항을 줘가지고 개별적으로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가 구성되냐? 당연히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가 이제 존재하게 될 거고, 얘는 내신 대비를 위주로 약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풀어보고 이제 학습 또는 이제 수능 관점 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별해서 만든 거예요. 선별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실제 2학년 2학기에 있는 미적분 1 시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내신 시험이 수능과 약간 거의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그니처 중 하나가 필기노트입니다. 제가 중요한 그 풀이들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이제 필기노트로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풀이법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답 클리닉과 특별 추가 문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방학 때 지낼 때 대수인데요. 대수 때도 이제 기본 실력 심화 그리고 서술형 문항까지 이렇게 한 모의고사 안에 구성되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는 구성이 되고요.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문항을 최대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해요. 기본 문제 8, 실력 심화 6 정도 해가지고 약간 강좌의 특징으로 맞으면 실력 심화 강좌라고 약간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주요 개념 정리를 문제풀이와 함께 제가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함수의 극한이 뭔지 그걸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분모가 0되니까 분자가 0이 된다 이런 뜻이 바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그 개념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 강좌에 맞춰서 만든 특강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시로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2014년 벌써 10년 넘게 지났는데 그때 평가원에서 냈었던 기출문제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인데 그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한 번만 딱 듣고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고 만약 이 문제가 실려있지 않은 문제집이 있다면 그 문제를 버려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 유명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자이스토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 뒤에 해설지 엄청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해설지 중에 이 풀이를 어떻게 썼나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인수 관점을 좀 서술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지수 둔 다음에 FS 결정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으로 FS 결정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복잡한 계산을 통해 이제 12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풀이는 무엇이냐? 전적으로 교과서만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 선행 그러니까 1, 2회동만 미적분 원을 한 친구들이 하는 풀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요즘 수능 아니면 이제 요즘 2학기 내신을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나조건을 통해서 0이 나오는 것과 그게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관점의 논리를 파시면 FS가 이제 바로 실전 개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3과 4를 대입했을 때는 이제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G에 대한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GX를 한 번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수능 가르치거나 좀 상위권 가르칠 때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 개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위한 실전 개념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제 필기노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풀이를 배우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특강은 문제풀이 특강이죠. 문제풀이 특강이고 거기에서 실무 위주 강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개념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데 개념에 대한 그 수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실전 개념을 좀 더 차근차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잠깐 여름방학 때라도 정규반을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기본 개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실전 개념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휘문만이다 보니까 제가 휘문고에 대한 내신 기출 문제를 많이 가져와서 쓰긴 하지만 평가 문제, 교육청 문제가 이제 휘문고와 이제 맞기 때문에 수능 대비로도 굉장히 좋은 강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기본부터 실력까지 약간 개념을 실전 개념까지 정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나 이런 모의고사도 당연히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하를 월급반으로 이제 기본 실력반을 깔게 되었는데요. 자, 이건 무엇이냐? 우리 기하가 작년까지는 안 중요했어요. 왜 안 중요하냐? 어차피 내신에서도 A, B, C로만 매겼거든요.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80점만 넘으면 A가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기하에서는. 근데 올해부터 다릅니다. 5등급제 되면서 기하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겠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기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질 거고, 내신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애들은 기하 선택 안 했어요.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좀 잘한다, 좀 하겠다, 이공계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잘하는 애들이 기하를 가게 되는데 등급을 매긴대요. 그럼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보는 거지만 공간 벡터가 부활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기하가 어려웠다, 공간 벡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빠진 적이 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내신 시험 자체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울지가.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수능 기출 문제 어려웠던 것 중에 공간 벡터 굉장히 많습니다. 평면 벡터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가져와 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기하도 많이 선택했다면은 만만치 않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방학 때 기하를 좀 완벽하게 특강으로 깔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깔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개념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도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약간 관점이나 안목이 있잖아요. 그 안목들을 잘 실전 개념화 시켜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좌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 콘텐츠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 중요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선생님께서 많이 참고하시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수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클리닉도 함께 있는 강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경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봐줍니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잘 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강좌 3개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학생관리. 절대로 이제 빼먹을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수강생들은 제 홈페이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성적이나 공지사항들 확인하고 자료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 이제 자기가 시청했던 거 만약 영상 보고 싶다면 클릭해서 복습 영상 또 볼 수 있게 바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도 잘 왔는지 체크하고 있고, 자료들 할 수 있고, 과제 같은 게 있다면은 과제 다 완성하겠지만 만약에 과제 완성 못했다면은 여기에 올라와서 과제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피드백 문자 받으시면은 이렇게 오늘 어떤 수업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고 밑에 링크가 나올 겁니다. 이 링크 같은 거 타고 하면 우리 복수 테스트 어떻게 받고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숙제는 얼마나 했는지가 다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통계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궁금해하실 모든 정보는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2가지 특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